여기 한국의 열정, 노력, 예의,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밤을 새가며 파리올림픽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유도와 펜싱, 사격과 양궁, 탁구라던가 모두 다 놓칠 수가 없어요. 특히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매너, 스포츠맨십이 큰 화제인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보내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셀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이곳 프랑스에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시민의식을 길러주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격려하는데요. 학생들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이 정한 시간표에 맞추어 본인이 원하는 교실로 이동하며 방과 후 수업도 직접 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도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과는 많이 다르지요? 또 프랑스 학교에는 교무실이 없는데요.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저희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남는 시간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자유로운 여가 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업이 없으면 그대로 퇴근이에요. 한국의 선생님들이 들으면 매우 부러워하실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교사는 인기 있는 직업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아요. 지원자도 매년 줄고 있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매년 교사들의 수는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저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많은 시간을 한국어 공부와 한국 문화를 익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콘텐츠로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한류는 아이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도 한데요. 춤과 퍼포먼스, 소모되고 사라지는 콘텐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이루어낸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에서 알 수 있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교육열과 집단의식,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것 같지만 하나같이 저희에겐 없는 것들이니까요. 덧붙여 이제는 한국인들의 도덕성까지 시급히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창피하게도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대와 흥분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볼런목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라커룸에서 고가의 귀중품인 시계와 반지가 사라져버렸지만 CCTV도 없어서 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더해 일본 럭비팀에서는 반지와 목걸이, 호주 하키팀의 코치는 신용카드 절도 등 비단 선수촌 안에서의 사건 사고뿐 아니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브라질 축구팀의 감독은 가방을 도둑맞는 등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어야 할 올림픽이 절도 올림픽이라는 오명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가운데 책임감 없는 기자회견도 그렇고 선수도 관람객도 경기보다 지갑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축제의 한마당이어야 할 올림픽이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참혹한 상황부터 엉터리 정책과 실행력으로 올림픽 유치와 함께 내걸었던 기치와 공약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더러운 생강, 그 진실을 숨기는 거짓된 위선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선수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런 현실에서 자칫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의식과 도덕성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며 전파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생겨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한국 선수단의 모습을 주목하며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한국은 올림픽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케어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선수들을 지원하고 스포츠 의학 전문의 심리상담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협력하여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긴급한 요구사항이나 갑작스러운 컨디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24시간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특수 냉매제를 사용한 쿨링 재킷과 시트, 생체 리듬을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영양관리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각 종목과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한식 위주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의 체력과 건강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각 선수의 특성과 상태에 맞는 효과적인 훈련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우수한 경기 성과로 이어지고 있고 케어풀 프로젝트는 선수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것에서 앞서 있구나 싶어지는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경기장 안과 밖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반면에 프랑스는 개막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막식 입장과 관련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여자농구 대표팀을 배에 태우지 않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매우 부적절한 대우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의 유명한 명화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불쾌함을 안겨준 것으로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여러 유명인사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IO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개막식 영상에 너무 많은 악플과 싫어요가 달리자 해당 영상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개막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대회 초반부터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한몫한 셈이네요. 특히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개막식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발언으로 프랑스는 더욱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것 같았어요. 프랑스 쪽이랑 북미 쪽 위원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개막식 때문이래요. 프랑스는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린 예술을 했을 뿐이야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나 봐요. 이게 북미 쪽 위원들 심기를 건드린 거죠. 북미 위원들은 프랑스가 진심으로 사과한 것 같지 않다고 불만이 가득한 모양이에요. 좀 더 제대로 된 사과를 해라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 IOC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요. 단순히 개막식 문제를 넘어서 올림픽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난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문화적인 민감한 부분이나 국제적인 협력, 위기 상황 대처 방법 같은 걸 어떻게 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정말 파리올림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놀라워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한국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한국 펜싱 선수 오상욱 얘기 들으셨나요? 소셜미디어에서 완전 인기 폭발이래요. 전 세계 팬들이 그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어요. 사격의 김예지 선수? 그녀의 카리스마가 일론 머스크까지 감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 프랑스인들에겐 꽤 놀라운 일이죠. 올림픽 초반에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우울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찾고 있대요. 외국 매체 스포츠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리올림픽 관련 온라인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 선수들이 초반에 약간 침체됐던 올림픽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국 선수들이 경기력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화제성도 높으니 올림픽 전체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 덕분에
파리올림픽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 올림픽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 좀 놀라워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기대되네요. 한국 선수들이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요. 올림픽 경기 외에도 파리 시내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코리아 하우스 얘기를 들으셨나요? 파리에서 완전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파리지앵들한테는 좀 의외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지금 코리아 하우스가 파리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해요. 들리는 얘기로는 매일 2,000명 이상이 방문한대요. 그것도 관광객만이 아니라 우리 파리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파리 여행 필수 코스가 됐다나 봐요. 프랑스 언론 라퐁티오에서도 이걸 다뤘어요. 코리아 하우스가 파리 현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한국 음식도 맛보고 심지어 K-팝 댄스도 배울 수 있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좀 부러워요.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한국 덕분에 우리 올림픽이 더 재미있어지고 있으니까요. 코리아 하우스 덕분에 파리의 분위기도 더 활기차지고 있어요. 파리지앵들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어쩌면 파리에 한국문화원 같은 게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올림픽 이슈를 보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마크 트레버스 IOC 위원의 발언 들으셨어요?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얘기였죠. 트레버스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프랑스가 개막식을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얘기예요. 한국이랑 호주 같은 나라들이 없었으면 이번 올림픽 흥행은 완전 망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을 언급하면서 올림픽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표현했대요. 트레버스 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 호주 같은 호성적을 거둔 국가들이 없었더라면 이번 올림픽은 흥행에서도 완전히 최악이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최국인데 다른 나라 덕분에 올림픽이 살았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경기장에서의 성과도 그렇고 경기장 밖에서의 인기도 엄청나죠. 트레버스 위원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대요. 프랑스는 그들에게 받은 수익금과 혜택을 배분해 주어야 한다. 좀 과한 표현 아닌가요? 하지만 그만큼 한국의 기여도가 크다는 걸 인정한 거겠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프랑스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최국으로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 덕분에 올림픽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도 더 분발해야겠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올림픽에서 큰 화제가 된 허미미 선수 이야기 들으셨나요? 허미미 선수가 여자 유도 57kg급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말이에요. 경기는 연장전까지 갔죠. 프랑스 사람인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허미미 선수의 배경이에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대요. 그러다 할머니의 유언으로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이런 스토리라니 영화 같지 않나요?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교에서 허미미 선수의 메달 획득을 축하했대요. 와세다 대학교는 홈페이지에 이 소식을 전하며 와세다 대학 동문이 올림픽 유도에서 메달을 딴 건 1972년 미넨 대회에서 이시이 치아키에 이어 허미미가 두 번째라고 전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역사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데 일본 대학이 한국 선수를 이렇게 축하하다니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허미미 선수가 한 말 또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 선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대요. 할머니의 소원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가 가사를 다 외웠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부르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어요. 이런 애국심, 우리 프랑스 선수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허미미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포츠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국가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이런 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 아닐까요? 우리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허미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네요.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북한 선수단 이야기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유도 선수 문성희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우선 북한이 8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파리에서 볼 수 있어서 관심이 많았죠. 문성희 선수는 유도 70kg급으로 출전했는데 안타깝게도 32강에서 탈락했어요. 다크호스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라 좀 아쉬웠죠. 작년 아시안게임이랑 올해 아시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경기 후 북한 선수단의 행동이에요. 프랑스 언론 라폴미르가 취재한 내용인데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 선수들이랑 코치들이 선수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나라 경기를 계속 지켜봤대요. 특히 한국 선수 허미미의 경기를 유심히 봤다고 해요. 심지어 은메달 시상식까지 다 보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본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라이벌로 생각하는 걸까요? 카메라 앞에서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요. 북한 특유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 선수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자극을 받았을까요?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남북한의 미묘한 관계가 참 흥미로워요.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면서도 스포츠를 통해 이렇게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모습이 뭔가 희망적으로 보이네요. 스포츠가 정치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북한 선수들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도 이런 국제무대 경험이 소중할 테니까요. 다음 올림픽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네요.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난 우리의 부족한 점들, 특히 개막식 논란이나 치안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파리올림픽을 보며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은 경기에 이겨 금메달을 따고도 이건 우리만의 성과가 아니라고 코치, 선배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이 경기를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동했는데요. 한국 선수들에게 묻어나오는 겸손함과 배려심은 누군가가 가르쳐서가 아닌 그들만의 민족성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열정, 노력, 예의,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 좋겠어요. 특히 허미미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자신의 뿌리를 찾아 국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자부심을 갖는 모습, 국적을 떠나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 프랑스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왔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자신의 뿌리를 찾아 국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자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프랑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민자들과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결국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번 올림픽의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시야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프랑스에서 온 선생님의 사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